네,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자꾸 뭐 제 이름이 이제 뭐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댓글이 있는데 그 위에 설명에 이름이 나와 있죠. 예. 그 채널 설명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머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오늘 뭐 영상 낮에 좀 2개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도 하루가 길었어요. 내일도 길 거고, 모레도 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김문수 후보한테는 뭐랄까요, 좀 편안한 유세가 되는 상황이죠. 뭐 승패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정말 이준석이라는 쌈딱이, 이재명이를 정말, 물어 뜯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정말 뭐, 이재명이가 아주 그냥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미 공소장에 사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벌금도 500만 원까지 다 받은 상태고, 약식기소라고 그러죠. 우리 약식기소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야, 이거 죄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약식기소 할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그걸로 법원하고 그냥 500만 원에서 퉁치자. 이거 정식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약식기소 받아서 이제 벌금 내시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거 그냥 재판 가지 말고, 그냥, 죄 맞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서 죄다 아니다 유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죄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대신 그 죄를 인정한 대신에 벌금을 싸게 내는 거야. 그게 약식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호가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예, 거기 댓글 4개 쓴 거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정말 뚜렷하게 안 하더라고. 특히 JTBC, MBC나 뭐 이런 좌파 언론들에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지 이제 되는데 자꾸 두리뭉실을 하니까 그냥 이런 게 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MBC나 이런 방송이 뭐 소위 얘기해서 막 표독스럽게 막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거 좋은데 아니 그러면은 다 비판해야 될 거야 다. 그럼 뭐 어떻게 그 죄가 있는 것도 얘기를 안 해. 아무리 본인들이 좌파라 그래도 아니 좌파고 우파고 간에 우리 국민의힘 봐요. 같은 편이라도 얼마나 욕을 해, 저렇게. 저렇게 돼야 발전이 있는 거지. 응? 저는 국힘이 뭐, 나쁘네, 뭐네, 그래도, 아무리 나빠도 전체주의보다 나쁩니까? 응?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그러면? 국힘이 그렇게 나쁜데 민주당은 뭘 이렇게 좋아? 이재명이라는 그 쓰레기를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이 박용진이고, 뭐, 누구나 하나 비판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뭐 지금 국회의원 아니 우리 조영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김상욱이나 이런 애들처럼 민주당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한 명도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국힘이 뭐 잘못됐네 뭐네 그러는데 아이고 뭐 민주당은 뭐 오죽이나 잘났어 지금. 그 개딸이니 뭐니 이런 데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니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거야. 그런 당이 뭔 대단한 당이라고 그 비판을 안 하냔 말이야. MBC나 JTBC가. 응? 그리고 그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이동호가 그런 부분이 났으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재명 후보가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이 오히려 낫다. 뭐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자꾸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금 노조들이 한국노총, 민주노총만 지금 막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는 권양국이도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응? 근데도 그럼 JTBC, MBC도 뭔가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도, 우리가 좌파라 그러면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전 진보란 말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진보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평하고, 응? 이런 걸 진보라고 뭐 나름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뭐 우리는 뭐 한겨레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론을 한다 뭐 비판할 거 다 비판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옛날에는 우파가 뭐 팔이 안으로 굽고
좌파는 딱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 뭐 그런 이미지였잖아. 근데 지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어떤 유시민이하고 젓가락 문제, 이동호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벌써 오늘도 지루하게 그 얘기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건 민주당이 이걸 못 끊어내요. 지금 딱 끊어야 돼도 못 끊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니까 유시민이도 지금 사과를 했는데 뭐 사실은 그걸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내재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내재?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재적 접근, 뭐지?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게 좌파들의 습성인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해밍웨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글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신 글이가 자기가 딱 두 말 하잖아요. 자기는, 간결하다. 간결함과 진정성에다가 방점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해밍웨이가 자기 문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간결함과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을 원어문으로 읽든 번역본으로 읽든 간에 되게 읽기가 편해요. 왜? 가장 쉬운 언어로 썼기 때문이야. 노인과 바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무기와 자리거라니 뭐니 정말 쉬워. 글이 쉬우니까. 근데 글이 왜 쉬우냐면 사람이 사물을 명쾌하게 보잖아요. 그럼 글이 쉬워져. 근데 본인이 약간 그 사물을 명쾌하게 못 보고 본인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글을 쓰면요, 글이 어려워져요. 글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미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글이 쉬워지는 거지. 근데 지금 뭐 누구야 유시민이는 자기 상황에서 지금 이 말도 자기가 어떤 취지로 한지도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짓거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걸 해명하라 그러면 그 해명도 횡설수설한 거지. 해명. 우리 이준석이가 우리 욕을 하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잖아, 보면 내가. 그리고 좀 말이 어눌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김문수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이 어눌해도 뭔 대답을 하면 또박또박 대답을 한단 말이야. 뭐 이게 명쾌하지 않은 게 없어. 뭐 국정 문제도 그렇고, 뭐 계엄 문제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뭐 얼버무리는 게 없는데, 이 좌파들은 보면 이재명이부터 시작해서 유시민이고 뭐고 다 이게 얼버무려. 제가 언제 뭐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진짜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라는 거를 정말 답답한 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말이 이 두서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이 경제 상황이 왜 이러냐, 정치 상황이 왜 이러냐,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꿰뚫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TV 한번 보고 뭐 책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반론하면 그런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소위 자기가 자기 한 몸 가는 거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민 5,200만 국민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5,200만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히틀러처럼 되는 거야, 히틀러. 히틀러를 따라가서 결국은 온 국민이 얼마나 죽기도 하고 막 모욕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점령군들한테 힘들고, 나라도 반으로 갈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패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패망을 하고, 또 뭐 마치 이길 수 없는데도 이긴다고 거짓말치고. 그러니까 왜 정직한 정치인한테 왜 정직함이 요구되냐면 히틀러처럼 이길 수 없는데 이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망상적인 어떤 이상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플랜을 자꾸 제시해가지고 뭐 러시아를 우리의 독일의 어떤 식량 창고로 쓰겠다는 둥, 그러면서 뭐 슬라브족을 우리의 노예로 쓰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허영심을 자꾸 일으켜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짓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자꾸 허망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허망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가? 태양광이 돼? 그러니까 자꾸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빠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예를 들면 혼자 뭘 투자했으면 괜찮은데 5,200만의 재산과 생명을 가지고 갔다가 그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어떡해. 응? 근데 자꾸 이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말이 명쾌하고, 응? 말을 되게 쉽게 하니까 명쾌해 보이잖아요. 말을 쉽게 하니까. 응? 안 되는 걸 된다 그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자꾸 된다 그러고, 응?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전쟁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람이 명쾌해 보이잖아. 마치 히틀러처럼. 응?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냐고. 졌잖아. 응?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간결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돼야 되냐? 아니면 이재명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뭐 이랬다 하다가, 그럴 줄 알았냐면서 저랬다 하다가. 그러면 이 국민이, 이 국가라는 것은 정말 이 기관차 하나가 쭉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뒤에 객실을 딱 끌고 가는 건데, 이 기관차가 막 이랬다 저랬다 가버리면 뒤에 게 막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 제가 지금 뭐 우파람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청년들도 많이 본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연령대가 다양해요. 우리 청년님은 70대, 80대도 있고, 20대, 30대도 있어요. 심지어 10대도 있더라고, 10대. 아주 그냥 모든 계층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이재명이가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고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제 이 젓가락 얘기랑 그리고 이제 유시민이 이 학력비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단톡방 뭐 정치학과 단톡방도 그렇고 저희 이 분들은 긴급 소스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표를 못해요. 응? 당에서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가 뒤집혔더라고. 강원도가 원래 지고 있었어요. 강원도가 지고 있었는데 강원도가 뒤집혔고 충청도는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깜깜이 들어가기 전부터 뒤집혔잖아요. 충청도가 이제 김문수가 우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자체 조사로도 이제 완전히 우위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서울은 이제 리얼미터에서 이미 뭐 11% 정도로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 서울이.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정확해, 서울은. 왜?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서울에 포집되어 있는 그 표본이 리얼미터는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리얼미터 그걸 믿으면 돼요. 딴 데보다. 갤럽보다 리얼미터가 정확해.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서울이 이기고 충청이 이기고 좀 강원이 이기는데 사실 그러면 웬만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구랑 부산이지 않습니까? 대구랑 부산이. 왜 대구랑 부산이냐? 전통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대구가 80%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 80%가 나왔고, 부산이 65%가 나왔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응? 근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문시장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막 가서 난리 났잖아요. 이유가 대구에서만 지금 80%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80%가 못 나왔지. 왜 못 나왔냐? 윤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커요. 대구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조금 뺀질기 같은 이미지야. 서울 뺀질기 같은 이미지야. 사실 충청도 사람인데 약간 서울 뺀질기 같은 이미지고 뭔가 좀 약간 도리도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약간 좀 너무 도시적인 느낌?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재밌는 게 부산은 되게 자기들이 도시잖아요. 엄청나게 신도시잖아. 거의 뭐 일본하고 다 이렇게 막 무역도 가깝고 해서. 근데 또 자기들은 되게 또 그런 뺀질거리는 걸 싫어해. 도시적인 거 되게 싫어해. 본인들은 되게 그 유행에 민감한데 또 이 뭔가 약간 샌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약간 뭐 얼굴 허여멀건한 애들이 막 이렇게 뭔가 서울 티 내고 이러면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저도 옛날에 20대 때 여자친구 데리고 부산 송정 해수욕장 놀러 갔다가 부산 애들한테 엄청 저기 다구리 당했어요. 왜냐면 또 서울말 쓴다고. 서울말 쓰고 얼굴 허여가지고 뭐 옷도 약간 뭐 그때 명품 같은 거 입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거 입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그 횟집인가 어디서 사람 쳐다봤는데 뭐 왜 쳐다보냐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 부산은 일단 뭔가 좀 이렇게 서울 티 나면은 상당히 그 좀 일단 엔티적이더라고.
그런 게 있어. 뭐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조금 덜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부산 사람들은 그게 털털한 거 좋아해. 이렇게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조금 서울 티 나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좀 더 나왔어. 부산보다. 그러니까 대구는 약간 서울스러운 거 되게 괜찮아하는데 부산은 조금 싫어해. 반대로 김문수는 오히려 부산에서 더 먹혀.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이 분명히 김문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산이 대구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대구가 좀 걱정이야. 왜? 대구는 너무 촌스러운 사람 싫어해. 좀. 그래서 유영아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도 유영아가 약간 좀 얼굴이 얄쌍한 게 약간 서울티 나잖아. 좀 느낌이. 그래서 대구에서 그 사람도 당선이 된 거야. 사실은. 좀 김재원 같은 사람들은 좀 힘들지. 그렇게 약간 좀 투박한 사람들 싫어해요. 의외로 대구시장이나 홍준표도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된 건데 홍준표도 약간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 그 촌스럽게 생긴 사람들 싫어해요. 대구 사람들이. 부산은 털털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대구 민심을 보니까 지금 김문수가 뭔가 대구에서 약간 좀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김부겸한테도 진 거예요. 보통 보면 대구라 그러면 약간 좀 되게 촌스러울 것 같은데 김부겸보다 훨씬 더 김문수가 촌스러워. 그래서 김부겸은 약간 좀 말도 약간 서울 그렇게 사투리 안 쓰거든. 그러니까 김부겸이 훨씬 더 약간 좀 도시스럽게 보이지.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문시장 돌아다니는 거 있는 겁니다.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부산보다 대구가 더 걱정이야. 제가 봤을 때. 대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공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잘 투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좋아할 이미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본가가 있어서 큰 집이 있어서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가면 대구가 좋아야지. 제가 만약에 대구에서 이렇게 출마한다 그러면 조금 좋은 영향은 있어요. 근데 부산 같은데 제가 나가잖아요. 저는 부산은 좀 제가 봤을 때 부산 사람들이 저 안 찍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충청, 강원이 뒤집혔으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두 지역은 대구랑 부산 그리고 경북과 경남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표가 나와야 돼. 몰표가. 솔직히 경남은 오히려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몰표가 좀 나올 것 같고 대구 경북이 사실 80%가 나와주면은 정말 고마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가고 하니까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이게 영상에 대구야 부산아 몰표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 영상 보시는 그 대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부산 시청자분들 그리고 경북 시청자분들, 경남 시청자분들은 이 서울에서 이 청년의힘이 대구 부산에 몰표를 좀 부탁했다라는 것을 좀 전달해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오히려 서울이 지금 대구 부산 걱정하게 생겼어요. 서울은 지금 사실은 우파가 이긴 적이 별로 없어. 보통은 좌파가 항상 이긴단 말이야. 총량에서는. 근데 서울은 좌파가 보통 이기는데 지금 서울이 약간 보수화됐어요. 집값도 봐서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수화된 부분이 있어. 뭔가가. 그래서 그리고 또 전라도에서 올라온 이 서울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보수성이 강해졌어요. 전라도도 서울이나 이렇게 뭐 강남에 사는 전라도는 그렇게 막 좌파 아니야. 우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확실히 우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파란물 들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아마 서울이 한 11% 정도 더 나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금 충청도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부산이 지금 우리 속을 썩여서 되겠냔 말이야. 특히 대구 분들은 이거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그냥 혹시 잠을 잔다든지 어디 딴 데 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심지어는 구멍가게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자갈마당인가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지. 그 서문시장이 어디 가면 어느 가게를 가든 아니면 무슨 어디 제가 만화방도 제가 많이 다녔는데 만화방 같은 데 가도 뭘 하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우가 발라. 대구는. 전 대구도 도둑놈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를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이 싹 편해. 뭔가 제 성향하고 99.9% 일치하는 지역이던 대구야. 예. 대구는 제가 뭐 거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서울에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전 대구만 가면 이상하게 뭔가가 다 하고 이게 딱 맞는 느낌이야. 이상하게. 뭐든지 다 맞아. 예. 딱 이렇게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렇고 뭐 계산하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집안 주인이 뭐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딱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참 경우 바르고 뭐 이렇게 경험 짓을 안 해. 심지어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도 아줌마들이 참을 잘해주고 뭐 그래 말 한마디라도 정말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저한테는 참 기분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구가 저한테 참 적성적으로 왔는데 이 대구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워낙 다 보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상 하나 정도는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부산은 전라도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경쟁적으로 찍는데 대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구는 반드시 방심하지 말고 몰표를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